안녕하세요, 필규입니다.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찰리 커크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의 제목이 한국인들은 왜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가 물음표일 텐데요. 왜 추모하는지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누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왜 찰리 커크를?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찰리 커크 얘기하면 좀 난리던데, 찰리 커크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쇼가 날라가고 뭐 다시 기사회생해서 돌아오고. 근데 뭐 사실 저는 미국인도 없고 제 쇼도 없고 뭐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그 가난의 역설 같은 게 있죠. 오히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그 찰리 커크 씨가 그렇게 가버린 지가 이제 한 2-3주쯤 됐죠. 어쨌든 이분이 백주대낮에서 캠퍼스에서 야외에서 총을 맞았고 한 달 만에 그대로 사망을 해버리셨잖아요. 사실 미국 사회 모든 뉴스가 한국 공중파 TV에서 방송되진 않지만 그 정도의 전대미문의 사건이면은 방송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 보도를 받고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동료 관계이거나 친구인 사람들이 몇몇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대부분 굉장히 충격과 어떤 분노 이런 걸 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고 다녔을지라도 저런 식으로 저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약간 분노하거나 굉장히 이건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총격으로 인해서 누군가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 총기에 의한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찰리 커크이던 뭐 누구든 간에 굉장히 그거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건 충격과 비통함을 표하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좀 측은지심과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는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찰리 커크의 존재를 그가 총을 맞고 나서야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게, 어쨌든 그는 미국 어떤 극우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게이고 내 친구들이 다 트랜스의 드랙인데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거나 뭐 그 사람의 행적을 쫓고 싶겠어요? 당연히 싫죠.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꺼버리는, 뭐 정보로서의 영양가도 없고, 그리고 들으면은 기분도 안 좋고, 당연히 그의 존재는 저의 어떤 세계에서 완전히 아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가 백주단한테 총을 맞았다고 했을 때 놀랬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 그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처럼 막 마음에 파고가 일거나 이 사람을 막 애도의 마음이 들고 막 추모의 감정이 들어서 막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막 안 되겠고 막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뉴스로 저녁에 그 이야기를 보고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전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명확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 됐긴 한데 좀 더 잘 사셨으면은 생전에 또 좀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만회할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는군요. 당신의 어떤 그 지난 행적을 만회할 어떤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는군요.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세상에 미국에서는 백주대낮에 대학 캠퍼스에서 누가 총을 맞았는데 생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네요? 라고 한 2-3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의 존재를 최근에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한국에서 벌어졌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좋아했던 몇몇 K-팝 스타들이 뜬금없이 뭐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고 SNS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사람들의 된소리를 맞고 글을 내리거나 항변을 오히려 하거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한국에서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면서 오프라인 그 추모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길거리로 위아 찰리 커크, 우리가 찰리 커크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한국에서 왜 저러고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칼럼도 쓰기도 했고요. 칼럼이 다 그 내용이긴 했어요. 왜 한국인이 뭐 미국인을 추모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한국인이 미국인을 추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음악이나 영화로 함께했던 할리우드 셀럽들이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된다면은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울 수도 있고 깊게 애도합니다. 뭐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올릴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타계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쓸쓸했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와 함께 해주었던 어떤 영화 감독이고 그 특유의 독보적인 아웃사이더적인 세계관이 소수자로서 저의 심금을 울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변에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연민을 가지고 애도를 할 만한 마음의 유대감이나 감정적 거리가 좁혀져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예술가거나 연예계 쪽에 종사하는 셀레브리티거나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만들 여지가 있죠. 근데 찰리 커크는 뭐 그냥 좋게 얘기해도 극우 정치 운동가, 미국 대학가의 극우 보수 바람이 다시 불도록 단체를 세우고 자기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뭐냐면은 제가 이 사람하고 감정적 유대를 쌓고 거리를 좁힐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 그냥 미국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제 어떤 그 레이더에 잡힐 만한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사람이 평소에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합시다, 사람들이 그래도 집 없이 살게는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의 보편적인 아주 인류애적인 주장을 하고 다닌 사람인 것 같으면은, 하다못해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은 저도 존경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존경심에 기에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다못해 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찰리 커크의 생전 어떤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특히 이 사람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뭐 무슬림, 이민자, 그리고 백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주의적이고 센 발언들, 뭐 누구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무능한 주제에 백인들의 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진짜 정말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냥 진창에 꼬라박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극단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드랙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동 성범죄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굉장히 두리뭉술하지만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암시를 주는 발언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극단주의적인 의견에 공감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한 축이 있다면은 또 굉장히 논쟁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더 데레사는 아닌 거예요. 말랄라 유사프자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애도와 추모의 마음이 생길 건덕지가 한국인으로서 있는 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조건들이 성립이 안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찰리 커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가슴이 막 추모와 애정의 마음이, 애도의 마음이 들고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찰리 커크를 애도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너무 이상했어요. 왜? 당신은 한국인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 뭐를 가질 그 건덕지가 있어요? 찰리 커크의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시아인인 사람이, 그 백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사람이 찰리 커크의 그 팟캐스트를 주르륵 듣고 있고 그의 생전 발언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맞는 말이야 라고 하고 있었으면 그거대로 좀 기괴한 일이긴 한데, 어떤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가 독실한 신앙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이 들고 추모를 한다. 근데 세상에 정치적인 이유로 총격을 당했던 독실한 신앙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인간인 사람으로 확 좁혀도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별로 추모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찰리 커크를 추모하고 있는 게 뭔가 별다른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 감정이입을 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혹은 적어도 이 사람의 어떤 생전의 어떤 삶과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감하고 어떻게 좀 동의할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나? 근데 그의 생전 언행과 이런 행보를 보면은 그런 게 생기는 것 좀 이상한데? 아니 하다못해 당신이 백인이고 미국인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근데 동양인 한국인이요? 그리고 솔직히 위아 찰리 커크 그것도 난 좀 너무 그런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백인도 미국인도 아닌 이민자와
비백인들과 외국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원하게 극단주의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검색하면 다 있어요. 지천에 있어요. 이거를 극단주의 아니고 혐오라고 어떻게 포장을 해줄 수도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정말 아주 화려한 진짜 언행의 그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인도 백인도 아닌 아시안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찰리 커크 우린 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찰리 커크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좀 나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리 외국인이고 인종적으로 겹치거나 뭐 이런 지역적으로 뭐 계급적으로 겹치는 게 없어도 그 사람의 어떤 대의에 어떤 공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누구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찰리 커크?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지만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성소수자 인권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활동가로서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이 급격하게 그 보수화를 넘어서 극우화가 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세상이 좀 너무 역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극단주의나 혐오에 편승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하고 했을 때에 많은 당사자들이 죽어요.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저명한 어떤 그 트랜스젠더 당사자분이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활동가가 죽거나 뭐 굉장히 좀 어떤 그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역행한 어떤 식의 제도들이 추진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의 발언들과 어떤 언행들과 이런 것들 그 소수자 인권 보호하는 조례 같은 거 막 무산되고 있던 거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당사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 당사자들이 죽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감과 고립감이 있는데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게 안 보이면은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지고 그럼 죽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시기에 장례식을 많이 갔다 왔어요. 1년에 막 3-4곳씩 다녀오고 개인적인 연고가 없어서 안 가지만 어디서 누가 그렇게 어떻게 됐다더라라는 소식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좋아 자살이지 등 떠밀려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자살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식의 그늘 아래 묻힌 죽음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지금 많을 거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랜스젠더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그 정책에 있어서의 반동이 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한테 너무 잘 보여요. 미국인들이 그러면 느끼는 체감 강도는 어마어마할 거고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린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도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찰리 커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책과 주장에 동조를 해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극단주의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는 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 사람이 등 떠밀어서 죽은 미국의 성소수자 특히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당사자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냥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로 분류될 거고 아무도 등 떠밀려서 죽었다고 얘기 안 할 거고 아무도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찰리 커크는 어쨌든 백주대낮에 총 맞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를 인정 안 하지는 않겠죠. 저도 그 사람이 타살당했다는 거 인정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인정해요. 그 사람은 희생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안 된 일이죠.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죽은 퀴어 당사자들은 같은 인정 못 받을 거예요. 그 아이러니를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소수자들의 위치와 그걸 전혀 보지 않아도 된 채로 찰리 커크의 타살과 희생에 대해서 그것만 슬퍼해도 되는 사람들의 그 위치의 그 간극이 무엇인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 간극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모든 국면들이 추습되고 난 이후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간극이 만들어 온 어떤 그
괴리감과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좀 막막하고 사무칠 때가 있거든요.